안녕하세요. 네, 석현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제 번들로 제공해주는 그런 충전기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애플에서 충전기를 더 이상 넣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뭐 환경 문제라고 하던가 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충전기까지 넣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애플 소비자들은 충전기를 따로 사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겼죠. 최근에 이 멀티 충전기를 하나 새로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넣어주던 이런 번들 어댑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일일이 하나씩 다 이제 꽂아서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멀티 충전기가 하나 있으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좀 사용할 겸 해서 하나 검색을 해봤는데 이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충전기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1인이 사용하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제가 쓰는 기기들만 해도 뭐 핸드폰 2개, 노트북, 태블릿, 뭐 보조 배터리 이런 등등 그만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이런 노트북 시장이 이제 발전하는 만큼 이런 충전기 시장도 발전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발전하는 만큼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긴 한데 종류가 너무 많고 이런 충전하는 방식도 다양하죠. 그리고 명칭도 생소해서 오늘 이 구매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구매 가이드 느낌으로 이런 명칭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PD입니다. PD는 파워 딜리버리의 약자인데요. 뭐 USB를 지원하면 USB PD, 그리고 C 타입을 지원하면 뭐 타입 C P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겠죠. 버전이 최신 버전일수록 제공 용량이 크시다고 보면 돼요. USB PD 3.1 버전은 뭐 240W까지 충전이 되는데 이 정도 스펙은 대부분 디바이스에서 오버 스펙이라서 이 정도까지 필요가 있나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B PD 3.0 버전은 최대 100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네요. 뭐 이 정도면은 일부 고가의 맥북 정도 빼고는 웬만하면 다 충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단어가 PPS예요. 이 PPS는 쉽게 말해서 이 가변 전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압을 조절해가지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인데요. 자, 이 PPS랑 조금 같이 나오는 게 PDO라고 있어요. 파워 데이터 오브젝티브. PDO는 이제 정해진 방식 중에 가장 적합한 걸 골라서 충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PDO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스펙에 이 충전 전압이라든지 뭐 암페어라든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골라서 충전해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PPS와 PDO 자, 이 두 가지 충전 방식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좋으냐 그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PPS가 좀 더 개선된 충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검색하시다가 PPS가 보인다. 그럼 PD 3.0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PD 3.0을 지원을 하긴 하는데 PPS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기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GAN입니다. 갈리움 니트라이드, 줄임 약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충전기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신소재고요. 질화 갈륨을 의미합니다. 이 질화 갈륨으로 반도체를 만들면 단료도 좀 줄이고 또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반도체를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댑터의 크기도 좀씩 작아지는 거죠. 이런 멀티 충전을 지원하는 멀티 어댑터를 사다 보면 부피가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제 PPS를 지원하면서 질화 갈륨 신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충전기를 구입하면 딱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충전기를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소재인 질화 갈륨으로 만든 충전기이냐, 그리고 PPS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럼 PPS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PD 3.0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W까지는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고, 혹시 이 100W보다 더 큰 용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PD 3.1이라든지 그렇게 따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보통 맥북, 태블릿 PC, 애플워치, 아이폰 이런 이 정도의 이제 기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PD 3.0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S22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45W까지도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태블릿과 노트북까지 다 쓴다면 자 이럴 때는 좀 더 높은 출력의 멀티 충전 어댑터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W짜리 충전기를 사더라도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등등 2개 이상 동시 충전을 할 때는 이 전압이 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전압이 분산이 되다 보면 충전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이 기기들이 어느 정도의 전압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 어댑터도 분산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서 충전이 되느냐 개개인의 좀 성향을 따져가지고 이제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생각으로 알아보셔야 실패 없는 그런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런 기기들을 좀 따져보고 제품 분량이라든지 이런 뽑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후기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제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어댑터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어댑터는 로렌텍이라는 업체의 멀티포트 충전기예요. 지금 2달째 사용하고 있는데 충전이 안 된다거나 불량이라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일단 맥북, 아이패드, 에어팟 등등 충전해야 될 아이템들이 꽤 많이 있지만 데일리로 이렇게 충전을 또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쓸 거라서 포트가 3개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포트가 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다른 제품을 포트가 많은 제품을 또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시 충전이 잘 되느냐 그리고 경량성 그리고 휴대성을 꼽았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제품은 로렌텍의 65W GAN PPS PD 3포트 충전기입니다. 저도 근데 이거 브랜드는 사실 좀 생소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이제 후기라든지 그런 평이 꽤 굉장히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의 이런 제품들을 좀 마음에 들어 했었고 좀 이제 후기를 봤는데 뽑기 운이라든지 불량이라든지 동시에 충전을 하게 되니까 한 개는 충전이 안 된다는 등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그런 불량 후기라든지 평점 2점 이하 이런 건 없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없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라든지 혹은 좀 큰 브랜드의 제품을 사더라도 이런 불량품을 뽑을 확률이 낮다고 해도 그게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후기에 의존을 해서 불량이 좀 없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다른 제품들처럼 몇천 개씩 이렇게 달리는 그런 후기는 없었지만 이걸 구매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품질 불량이 없게 그렇게 되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충전기를 모두 꽂고 1시간 이상 충전을 진행을 하였는데 발열은 거의 없었어요. 발열은 좀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어도 좀 계속 되고 있을 정도로 미지근한 수준이었고 하나를 꼽든 2개를 꼽든 3개를 꼽든 충전이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맥북 프로 2013년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맥북 프로를 충전하면서 맥세이프를 통해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고속 충전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그런 충전기였습니다. 네, 품질면으로 되게 좋아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시장이 커질수록 이 충전기 시장도 되게 발전하고 깊이 들어간다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 모든 것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런 부분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에게 맞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이제 앞서 알려드렸는데요.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고 또 용어 같은 거 찾아보시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충분한 그런 아이템을 찾기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